보통 갑자기 어지럼증이 생기게 되면은 혹시 뇌, 머리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이제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실 귀 문제일 가능성이 60에서 70%로 상당히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귀코목은 닥터 찬찬 송찬일 원장입니다. PD님 머리 이렇게 앞으로 한번 숙여 보시겠어요? 머리요? 뒤로도 이렇게 한번 젖혀보세요. 혹시 그랬을 때만 빙빙 돌거나 어지럽진 않으신가요? 가끔씩 어지러울 때가 좀 있어요. 이런 증상은 빈혈이라든지 머리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이석증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석증은 굉장히 흔하고 쉽게들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복잡하고 치료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어려운 질환입니다. 그럼 이석증은 대체 어떤 질환인가요? 이석증은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아주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보고에 따라서는 말초성 어지럼증 환자의 한 절반 정도가 이석증 때문이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귀가 있는데요. 귀 안에 귓구멍이 있고 고막이 있고 달팽이관이 있고 그 옆에 있는 전정기관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이 전정기관은 몸의 균형을 잡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생기는 병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석증입니다. 이 전정기관 안에 조그만 모래알처럼 생긴 이석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칼슘으로 이루어진 칼슘 덩어리들입니다.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요게 그 전정기관 안에 있는 구조들을 이제 모식도로 그린 건데요. 제일 위에 있는 요게 바로 이석들입니다. 이것들을 실제로 찍은 전자현미경 사진이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석입니다. 이석은 굉장히 많고요. 이게 작기 때문에 아주 많지만 실제 우리 눈으로 보이는 양은 아주 적습니다. 예. 그럼 이 이석이 어떨 때 이제 문제가 좀 생기는 건가요? 이 이석들이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를 이탈해서 전정기관 내부를 마음대로 돌아다닐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고리관이라는 구조가 있는데 그 안으로 이석이 돌아다니게 되면 우리 몸은 마치 우리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되고 그 결과 이제 어지럼을 느끼게 되는 거죠. 환자분들이 어지럼증 때문에 오시면은 늘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별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막 빙빙 돌고 어지럽고 구역질나고 토하고 그래서 혹시 내 머리가 잘못된 건 아닌가 아니면 내가 급체한 건 아닌가 이렇게 질문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지럼증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동반된 증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지럼증이 있다 그것만 가지고 단순하게 판단할 수 있는 증상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좀 참고 기다리면 좋아지겠거니 하시다가 갑자기 뭐 쓰러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정신을 잃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균형을 잃어서 넘어지면서 낙상 사고로 이어지게 되면은 2차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겠죠. 특히 이제 50대 이상 분들에서는 낙상 이후에 이제 주요 뼈들이 골절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 이석증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좀 확인할 수가 있나요? 갑자기 어지러웠을 때 다음에 증상들이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고개를 이렇게 숙였다가 들었을 때 갑자기 빙빙 돌진 않는지, 아침에 자고 일어났다가 일어나려고 몸을 이렇게 세웠을 때, 아니면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세수하고 있는데 갑자기 구역질이 난다거나 뭐 또 빙빙 돌진 않는지 그런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어지럼증과 함께 이 눈이 막 이렇게 파르르 떨리는 느낌이 올 수도 있고요. 구역질이 나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식은땀이 뻘뻘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증상이 일회성이 아니라 이런 게 자꾸 이제 반복이 된다. 그런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갑자기 빙빙 도니까 좀 당황하시면서 몸이 많이 피곤해서 그런가 뭐 빈혈이 맞나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금 착각하실 수 있는 게 내 몸 컨디션이 좋아지면 이석증도 자연히 좀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석증은 그러진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자연스럽게 좀 좋아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호전되더라도 연구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요. 1년 이내에 재발률이 거의 한 50% 그리고 한 2년 정도까지 봤을 때 거의 한 65%에서 재발한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치료를 받지 않으면 계속 고통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 어떤 경우에 이석증이 좀 많이 생길 수 있나요? 이석증이 과거에는 중장년층 이상 노년층에서 생기는 질환으로 여겨졌는데요. 최근에는 젊은 분들, 10대, 20대 분들도 환자분들이 꽤 있습니다. 공부를 오래 하느라고 고개를 계속 숙이고 있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밤에 누워서 핸드폰을 너무 같은 자세로 오래 보고 있다든지 피로가 쌓이게 되면 젊은 나이에서도 종종 이석증이 생기고요. 젊은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만성적인 스트레스도 있고 몸도 피곤하고 이러다 보면은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종종 생깁니다. 그리고 사실 제일 흔한 거는 노화에 의한 퇴행성 변화가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그리고 가끔 뭐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축구를 하면서 헤딩을 많이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외부 충격에 의해서도 이석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처럼 몸에 전신질환이 있는 분들에서 유병률이 올라간다는 이제 보고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만성중이염이나
전전신경염, 그리고 메니에르병 같은 다른 귀의 질환에 동반돼서 이석증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이석증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석증의 가장 큰 문제는 제대로 신속히 진단을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어지럼증이 생겼을 때 귀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발생했을 가능성이 60-70% 정도로 매우 높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에는 이제 불필요하게 머리 쪽 CT를 찍는다든지 MRI를 하고 좀 불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반복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하면은 이석증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나요? 환자의 그 증상을 이제 저희가 문진을 하는데 이제 확실히 하고요. 정밀한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디오 안진 검사입니다. 비디오 안진 검사는 적외선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는 특별한 이제 고글을 쓰게 됩니다. 환자분이 고글을 쓰게 되고요. 그 안에서는 환자분은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지만 저희는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서 눈의 불규칙한 움직임, 안진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저희가 3차원으로 분석을 해서 원인이 뭔지를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환자분이 이제 특수 고글을 끼시고 저희가 이제 눈의 비정상적인 안진을 확인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디오 두부 충동 검사입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환자분은 이제 특수 안경을 쓰시고요. 이 안경에는 굉장히 민감한 자일로스코프이 이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쓰시고 저희 검사자는 뒤에서 머리를 잡고 짧고 빠르게 움직임을 강제로 고개를 움직이게 되고요. 그렇게 움직였을 때 우리 몸의 반응을 측정함으로써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검사 방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온도 안진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이 양쪽 귀에 번갈아서 뜨거운 바람, 차가운 바람을 양쪽 귀에 불어넣게 됩니다. 그렇게 온도의 차이를 이용해서 귀 안에 있는 전정기관을 자극을 하고요. 자극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을 안진, 눈의 움직임을 통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대략 검사는 한 1-20분 정도가 걸리게 되고요. 그 검사 결과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귀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저희가 분석하는 데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타 병원에서도 관가된 놓친 어지럼증의 원인에 대해서도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명확하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이 없이는 치료는 시간 낭비입니다.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면 엉뚱한 치료를 받게 되고 결국은 그 증상이 좋아지지 않고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빨리 치료를 받으시고 좀 고생을 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석증의 치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석증에서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은 이석치환술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물리치료입니다. 이석치환술은 머리의 위치를 특정한 순서에 따라서 바꿔가면서 잘못된 위치에 가 있는 이석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석이 어느 반고리관에 있느냐,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약물 치료라든지 정말 증상이 심한 분들은 수액 치료 등을 통해서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치료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이석증은 재발하기 쉬운 질환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리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 꾸준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너무 격렬한 운동보다는 가볍게 걷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석증은 가만히 있으면 재발합니다. 그래서 자꾸 움직여 주셔야 되고 적절한 운동을 해 주셔야 됩니다. 둘째는 과음이나 과로는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특히 과로 후에 이석증이 자주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이석증 중에서 조금 드문 타입이긴 한데 라이트 큐플러라는 이석증이 있는데 그것은 과음 후에 잘 재발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비타민 D와 칼슘을 충분히 흡수하신 것이 재발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체내에 칼슘 대사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이석증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석증이 자주 재발하는 분들에서는 꾸준히 비타민 D를 섭취해 주셨을 때 재발률이 확 감소한다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석증은 갑자기 찾아오는 어지럼증으로 일상을 무너뜨릴 수 있지만 적절한 진단과 치료 그리고 이제 생활 관리를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관리법들을 꾸준히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석증의 원인과 올바른 진단법 그리고 이제 적절한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석증은 분명히 흔한 어지럼증이지만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질환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지럼증을 느끼실 때 단순히 피곤해서 그렇다고 넘기시지 마시고 경험 많은 전문의의 진단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석증은 단순한 질환이 아닙니다. 발생한 위치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고 어느 위치에 생겼는지 그 위치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법이 다르고요. 정확한 위치 파악이 없이 잘못된 치료를 받으면 증상이 전혀 개선되지 않거나 자꾸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석증은 정확한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숙련된 전문의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최신 장비와 함께 개인의 상태와 이석증 발생 위치에 맞는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지럼증의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서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런 어려운 이석증 환자들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 경험을 가진 의료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셨지만 적절히 치료가 되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서도 저희한테 내원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진료를 하고 치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귀코목은 닥터 찬찬 송찬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